2019년 트리플 크라운의 첫 관문 캐레컨 마일 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빠른 출발을 보였던 16번 원더풀 플라이와 13번 대완마, 안쪽에서 거리차를 좁혀나가는 9번 굿댄서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2019년 트리플 크라운 3세 3관마 첫 관문이죠. KRA컵 마일 경주가 일요일 부경 5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우승은 아시다시피 서울 28조 글로벌 축제가 우승을 했고요. 좋은 경주력을 보였죠. 이 3관마 대상 경주 관심 많으셨나요? 기대하시고, 이 3세마 대상 경주가 경마의 미래를 짊어질 3세마들의 기대치를 예측해보고 그런 기대와 어떤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미국으로 보면 켄터키 더비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경마 팬들이 과연 이런 경주에 관심을 많이 갖는지, 경마 시행처인 마사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는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볼 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대상 경주 때마다 작년 챔피언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경마를 정말 즐기는 건지 돈 따는 데에 주 목적이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작년 챔피언은 19조, 부경의 19조 디바이드 윈드가 우승을 했고요. 액톤 블레이드, 월드선, 마스크, 뭐 이런 말들 뛰었죠. 1군에 올라온 말도 있고요. 정체된 말도 있고. 2019년 올해는 서울 28조 글로벌 축제가 이렇게 대차로 좋은 경주력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축제가 록 하트10 자마인데요. 제가 이 올해 상관마 경주에는 매니피 자마가 안 나왔다, 아마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바뀌고 있죠. 여러 시즌 말들이 조금 들어와서 뭐 한센도 들어왔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자마들. 근데 록 하트10 자마인데 모마가 스핀업이에요. 스핀업이 포리스트 캠프 딸인데요. 아무래도 외조부 포리스트 캠프 영향이 조금 있지 않나. 뭐 그냥 그런 뭐 혈통적인 분석은 아니고요. 그냥 그런 추측만 대충 해보는데, 뛰는 거 보니까 잘 관리만 잘하면 좋은 말로 뭐 1군까지는 충분히 성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경주를 보시면 결과 뭐 놓고 보시면 뭐 뛸만한 애들, 뭐 글로벌 축제, 대완마, 프리시드, 뭐 이런 말들, 뭐 뛸만한 애들 다 잘 뛰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주는 사실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막상 이게 뛰기 전에는 우리가 보면 안쪽에 2번 영성 파이팅, 3번 가보데이, 4번 가온포스, 5번 조이로브로, 6번 라이언성까지 이렇게 빠른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 말들이 버틸지 안 버틸지를 떠나서 앞선의 포지션을 잡아버리면 외곽의 이 인기마들이 어떤 전개를 풀어내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요. 그게 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저런 전개를 풀어보고 예측을 해봤는데, 그런 게 다 허무하게 돼버린 게 초반에 방해를 받게 되죠. 우리 영상을 한번 다시 볼까요? 처음에 어떤 변수가 발생했는지. 자, 발주대는 잘 나왔는데요. 1번 하늘을 달리다 하고 5번 조이어블럭이 안쪽 바깥쪽 사행을 하면서 선행마 이 세 마리를 다 방해를 합니다. 일단 그죠? 그렇죠. 충돌하면서 쭉 방해를 해서 보시다시피 라이언선, 뭐 대완마 이런 말들, 굿댄서, 글로벌 축제 이런 말들이 그냥 쭉 나와요. 예. 원래는 이 세 마리 네 마리가 더 앞에 나왔을 때 그 외곽에 있는 말들의 이선 전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었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게 돼버리죠. 예. 조금 뛰다가 밀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이미 외곽에 있는 말들, 뭐 라이언선도 그렇고요, 글리터도 그렇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요. 점점 들어오면서 이 말들이 또 다시 한번 더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외곽에 이 무리들이 이제 편한 선입 뭐 이렇게 전개를 다 펼쳐버려요. 그럼 모래도 덜 맞게 되고 쭉 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예, 이쪽에 이 말들 막 제어하고 막 고개 돌아가고 막 그러죠. 원래 선행을 조금 생각했었던 말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쪽에 또 이런 말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굿댄서가 자연스럽게 선행을 가죠. 글쎄요, 이게 선행 작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말이 좀 끌렸어요. 그러니까 조성공 기수가 많이 잡아보려고 했는데 글로벌 축제 같은 경우 유승환 기수가 좀 편하게 잡는 반면에 조성공 기수는 좀 고생을 하죠. 예. 열심히 제어를 해보는데 이렇게 힘 소비를 해버리면 이제 직선에서는 쓰는 거죠. 예. 외곽에 10번, 13번, 그 다음에 프리시드, 글리터, 명품축제 뭐 이런 애들 그냥 이 경주가 느리진 않았습니다. 대상 경주 감안해서 무난한 정도 이렇게 풀렸어요. 근데 좀 전개가 조금 이렇게 틀어지면서 직선에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재미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좋은 말들 열심히 관리하고 조교 잘한 말들이 잘 뛴 것 같습니다. 예. 대상 경주가 무슨 이변을 바라는 것도 있는데요. 배당도 좀 터지면 좋고요. 근데 이렇게 잘 뛰는 좋은 말들이 잘 뛰는 게 또 더 좋죠. 이런 말들이 더 성장하는 거 박수 쳐주고 유승환 기수, 뭐 안토니오 기수, 임성실 기수 다 잘 뛰었다,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 경주는 이번 주는 대상 경주는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서울 11경주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서울 5경주, 6경주 예, 이 경주를 잠깐 보고 서울 11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경주가 보면은 독도야라는 말이 나오죠. 독도야가 예. 독도야가 인기 1위고 싱그러운 아침, 뭐 원더풀 루비, 원더풀 헤네시, 한양삼상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 오경주 다른 말들보다 기본기가 한 수있는 독도야가 나오는데 이 말이 뭐 우승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독도야가 선행을 가면서 경주를 빨리 가면 이 독도야를 따라가는 말들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누가 가든 선행을 가되 독도야가 어차피 직선에서 이긴다 그러면 전개에 따라서 말의 기본 능력대로 경주가 끝날 수가 있죠. 이게 크게 무리가 되는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면 독도야, 싱거운 아침, 원더풀 헤네시, 곤솔, 원더풀 루비, 소아라우츠 뭐 이런 식으로 경주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에서 같이 유튜브 영상에서 본 말들이 나오죠. 여기서도 원더풀 루비, 소아라우츠 이런 말들이요. 지난번에 저랑 같이 원더풀 루비가 왜 2등을 했는지 그 경주 럭키 소천을 직선에서 졌다가 럭키 소천이 다리가 뭐 상태가 조금 안 좋고 뭐 말이 무겁기 때문에 다시 재역전에서 2등했다. 그 경주 같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경주가 느렸죠. 예. 이 경주가 느렸기 때문에 그렇게 원더풀 루비가 2등을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도야라는 강축마가 나오고요. 이 경주에서 보면 원더풀 헤네시가 선행을 가는데 원더풀 루비가 뛴 경주보다 원더풀 헤네시가 가는 경주가 조금 더 빨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더풀 루비가 2, 3등을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경주가 상당히 빨라진다면 이 경주에서 독도야의 우승, 그리고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4번 곤솔 이런 말들, 12번 RS 썬더도 그렇게 추입으로 날라올 수는 있죠. 근데 악벽이 좀 있고 타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런 말은. 우리가 한번 경주를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출발합니다. 경주는 1300m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네, 5번마 발주대 열리고 독도야가 10번마 원더풀 헤네시 11번마 이렇게 쭉 자리를 잡고 나오는데 굳이 굳이 박태종 기수가 선행은 가지 않습니다. 보니까 뭐 말의 부중도 높고요. 그래서 10번 이제 김용gun 기수가 원더풀 헤네시로 선행을 잡죠. 그 다음에 원더풀 루비가 붙고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더풀 헤네시의 속도로 가면 원더풀 루비도 사실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이 말도 어느 정도 뒤쪽에서 조금 안배를 조금 더 해줬으면 그런 전개였으면 어떻게 해볼만 한데, 이렇게 가면 일단 독도야가 타켓마예요. 우승 후보니까 이 말의 움직임에 따라서 뒤의 말들이 경계를 쭉 펼치는데, 일단 선행을 나갔던 원더풀 헤네시는 자기 걸음대로 쭉 갑니다. 근데 이 경주가 빠르진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이 경주가 많이 느렸다면 원더풀 루비, 원더풀 헤네시, 독도야는 1등이고 이 안에서 끝날 수도 있고 또 한 마리가 있죠. 경주가 빠르지 않으니까 이 자기 능력대로 탈 수 있는 싱그러운, 이 싱그러운 타임이란 말이 올 수가 있죠. 자, 그 경주가 만약에 여기서 많이 빨라졌다면 제가 말씀드린 4번의 곤솔, 뭐 12번의 아레스 선대는 얘는 이미 늦발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자, 경주를 쭉 보시면 뭐 독도야는 무난하게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부중이 상당히 높죠. 부중이 높아서 조금 힘들어, 생각보다 그렇게 월등하게 이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이길 만큼은 충분히 이겼고요. 경주가 더 빨랐으면 이 말은 직선에서 가면 갈수록 쓰겠죠. 그러면 싱글 타임 건설이 오는 거죠. 건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일단 유력해지고요. 그 다음에 경주가 많이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을 갔던 원더풀 헤네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조금 더 빨라졌다면 곤솔이 이변을 발생하게 만들었겠죠. 근데 4등, 이게 경주 기록이 딱 애매해요. 경주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딱 4등 선에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보죠. 그러면 경주 속도. 자, 원더풀 헤네시가 쭉 가잖아요. 30초 2에 49초 2. 이 기록이 나왔어요. 이 기록이 나오고 우승만은 21초 5죠. 21초 9. 자, 이거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경주 속도를. 자, 이게 보면 1200으로 가면요. 우리가 1200을 환산을 해보면, 대충 환산을 해보면 1200이 1분 14초 8. 1분 14초 8. 1200. 15초 조금 못 되죠. 그 정도의 기록이에요. 우승한 말이. 그리고 이 정도 속도, 이렇게 나왔다. 자, 이걸 한번 봐보시고요. 다음번에 독도야하고 같이 훈련하는 말이 한 마리 나옵니다. 다이아로드가 우승을 한 경주인데요. 자, 이 경주는 어차피 다이아로드, 장산플라이, 한일달빛, 최강스타 네 마리의 비슷비슷한 인기도와 비슷비슷한 지난번 경주력이 있던 인기마 혼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주인데요. 자, 우리가 상지를 한번 봐볼까요? 자, 6경주. 자, 이렇게 나오죠? 장산로드, 다이아로드, 장산플라이, 한일달빛, 최강스타, 럭키소천. 자, 럭키소천이 인기마,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영상에서 본 아까 원더풀 루비 나온 경주, 거기에 럭키소천이 상태가 조금 무거웠다, 훈련도 좀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에 졌다, 이 얘기를 분명히 지난번에 영상에서 해드렸는데, 여기 봐보세요. 460kg대를 맞추던 말이 지난번에 26kg의 부중을 찍어 올라왔잖아요. 484kg. 자, 이번에 훈련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엄청 좋아졌다 느낌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자꾸 다른 걸 누르네. 자, 볼까요? 럭키소천 487, 3kg가 오히려 더 불었죠. 460대의 컨디션, 마체중을 맞춰놓은 말인데 체중이 많이 더 빠졌어야죠. 그래야지 말이 더 좋은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 경주에서는 결국
한일달빛, 장산플라이, 다이아로드, 최강스타 이 네 마리의 비슷한 인기마들의 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주에서 5번 뛴 말 뭐 보면은 다이아로드는 1번 뛰었잖아요. 최강스타 4번 뛰었고 전적이 적었는데 앞으로 더 잠재치가 있는 말들의 혼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4번 장산플라이와 7번 다이아로드가 말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특히 장산플라이는 따라가면서 경주력을 만들어내려고 준비를 원래 선행을 우승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선입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다이아로드는 앞말인데 상당히 빠릿빠릿하더라고요. 이게 앞경주 우승한 말이 있잖아요. 독도야라고 같이 훈련하는데도 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우승마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 능력으로 한일달빛이 여기서는 뭐 감량 혜택도 있었고, 그러니까 4번과 7번 정도 말들의 경주를 끌고 가는 경주라면 따라오면서도 어느 정도 자기 경주력을 보일 수 있고, 8번 최강스타 같은 경우는 휴양을 하고 갔다 왔는데 순발력이 좋은 말이잖아요, 이 말도. 예. 그래서 이 말도 뭐 어느 정도 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주가 이 독도야 경주처럼 흘러가면 이 경주는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4번이나 7번 말이 성장을 하면서 말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경주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를 말씀드렸죠. 배당마로 아마로레가 날라올 수 있다. 그래서 아마로레가 날라와서 3등 정도를 해주면 3복승이나 3쌍은 배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과 이렇게 됐죠. 우리가 한번 경주를 볼까요? 경주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자, 경주거리 1300m 국산 네. 5등급 6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스타 퍼펙트 출발이 더딘 사이 바깥쪽 말들이 빨랐습니다. 7번 다이아로드와 8번 지금부터 이제 자리 정비의 자리를 잡는데 7번 다이아로드가 선행을 가고 뭐 이변은 없습니다. 8번 최강스타가 따라오고, 그렇죠? 뒤에 이제 럭키 소천이 붙는데 아까 제가 우리 원더풀 루비 이야기할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마리의 경주를 따라가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12번에 오나카비오, 이거 도깨비잖아요, 도깨비. 근데 선행 가서도 택택 퍼져요. 경주만 빨라지고. 근데 이렇게 따라가서는 장담할 수 없는 말이고. 장산플라이는 이 정도 위치했고요. 그 뒤에 한일달빛이 있고 11번 아마노레 이렇게 있고요. 경주는 가는데 이 경주가 빠릅니다. 이 구간 타임들을 저는 이게 뭐 100m, 200m 지날 때마다 이 타임들을 보는데요. 경주가 상당히 빠르죠, 이게. 7번 다이아로드와 8번 최강스타 여전히 두 마리가 앞서 나와 있습니다. 다이아로드가 생각보다 더 많이 잘 뛰고 좋은 기록, 빠른 경주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우승을 하죠. 그리고 한일달빛 이미 경주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이 따라붙었던 최강스타, 장산플라이가 생각보다 못 뛰고 아마로네가 이렇게 3등을 이루잖아요. 자,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경주가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아까 이 앞경주 49초 때에 뭐 1200 정도면 14초 8, 뭐 15초 가까이 이런 경주였다. 독도야가 그렇게 뛰었잖아요. 자, 다이아로드가 그럼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볼까요? 이때 보면 되죠. 47초 7이잖아요. 예. 1초 5 정도 빠른가요? 예. 3코너도 이미 29초대로 뛰어버렸죠. 그러니까 뒤에서 있던 아마노레가 이렇게 11번째, 10번째 있던 바닥 추입이 상대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자, 19초 5가 나왔습니다. 그죠? 1200m 뭐 따져보면 13초 정도 나왔네요. 13초 0. 상당히 좋은 기록이죠. 예. 이게 같은 날 바로 앞경주 한 경주 차이예요. 뭐 비가 왔고 불량주로 오고 아니라 같은 날 바로 얼마 뛴 다음에 경주니까 이 경주 비교를 하면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배당 같은 경우는 3복승은 100배, 104배
뭐 삼상을 했으면 280, 700 이렇게 나왔네요. 복승은 별로 없었는데 어차피 4마리 인기마 접전이었고 뭐 조금 더 그 다음에 5번째 팔렸던 이 럭키 소천 뭐 이런 거 지고봤자 예, 큰 먹을 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로레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배당 여부가 조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 경주는 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마 이건 경주 내용들 뭐 이런 부분이고 제가 항상 영상을 찍고 하면서 우리가 경마를 즐길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경마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생각을 조금 해보자. 그리고 시중에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 또 본인들의 예상이 틀렸을 때 핑계라고 할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말들 기수 핑계, 기수가 못 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자고 하면서 제가 경주 몇 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번 경주는 구경주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구경주. 예. 구경주인데 일단 배당이 터졌습니다. 배당이 좋은 우리가 바라는 배당이죠. 뭐 249배, 359배, 451배, 삼쌍은 3200 뭐 이런 배 배당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변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주가 과연 이변이 어떤 이유로 발생을 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경마하면서 이제 생각해 볼 그 부분에 제가 이 경주를 보면서 2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선행마.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마라는 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마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교 부분을 복귀와 조교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선행마는 일단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순발력이 좋아서 전개상 맨 앞선에서 경주를 이끌고 가는 말, 이게 선행마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땅 발주대 열리면 앞에서 뛰는 말, 그렇죠? 뭐 특별히 이거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말들은 앞에서 뛰는 걸 좋아하고 처음에 빠르는데 좋은 말은 끝까지 그거를 이어가면서 우승을 하고 Y2Y를 하죠. 근데 어떤 말들은 가다가 뒷심이 부족해서 우리 지난주에 봤었나요? 정상스타 같은 말들, 예, 그런 말들 마지막에 쓰죠. 아직 어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말들이 힘이 차고 근성이 조금 늘어나고 뭐 하면서 이제 버티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크게 뭐 생각할 건 없어요. 말 그대로 이거니까. 근데 선행마가 이 말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경마 팬들이 가장 혼란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을 경마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줄 수 있는 말, 두 번째 이 말이죠. 모래 반응, 겁. 다른 말들이 앞에 가면 포기하는 어떤 근성 부족 같은 성격, 이런 영향으로 무조건 앞선에 뛰면 잘 뛰는 말. 자, 이 말이 선행마의 정의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영향들 때문에 앞선에 뛰면 잘 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선행마라는 정의하고는 맞지는 않지요. 근데 이런 최고의 경주력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안 좋은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맨 앞에서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도 앞에서 뛰었기 때문에 선행마라고 그냥 불러요. 무조건 앞에 가면 선행이니까. 그래서 선행마가 선행을 못 가면 못 뛴다 한 거는 뭐 뒷심 부족도 있고, 그렇죠? 이런 악벽들이나 아니면 어떤 말의 특징들 때문에 잘 뛸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는 경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가 선행을 못 가면 죽는다라고 말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군 정도의 경주력이
되는 말들은요, 이런 성격들, 이런 악벽들이 교정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경주 흐름하고 영향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서 우승을 많이 했던 말이 자기가 뛴 경주보다 빠르지 않잖아요. 그럼 부담이 덜 되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에서도 뛰어서 우승하고, 정말 경주가 느리면 뭐 맨 바닥에서 뛰어도 직선에서 역전 우승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질이 뭐 충돌을 한다 이렇게 뭐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각질이, 선행마가 3마리가 나오면 각질이 충돌을 한다. 뭐 인기마 2마리가 선입인데 거기에서 2마리가 손잡고 오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 11경주 5번 상감마마, 10번 브라이트캣, 8번 글로벌뱅크 따지고 보면 3마리 다 우리가 말하는 선행마들입니다. 선행을 나갔을 때 좋은 경주력을 보였던 말들. 1, 2, 3 나란히 2마리도 아니고 3마리가 손잡고 들어와요. 자, 이런 거는 각질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이런 경주는 우리가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각질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최근에 이런 경주들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제가 많이 복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마방에서 경주를 뛸 때 전처럼 미리 뭐 선행, 선입, 추입 이렇게 단정을 지어놓고 전개를 짜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포기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서 선행할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크게 무리하지 말고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 보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조교부터 훈련을 조금 달리 해요. 그 영향이 외국인 조교사 영향도 크고요. 조교사들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신규 조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관리사 출신들, 그런 훈련을 많이 해봤던 조교사들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 그 마방들이 뛰는 말의 성적에 따라 다른 마방들도 조금 바꿔보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생각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각질 경마라는 게 퇴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마 팬들이나 예상하시는 분들, 그거에 맞춰서 경마를 추리했던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경마가 어렵고, 좀 이게 상당히 힘드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경주, 일단은 그 경주 내용 중에 흐름 뭐 이런 거 한번 따져보는데, 제가 미리 마지막 경주는 제가 경주를 조금 풀어드리잖아요. 예. 뭐 상감마가 댕 나가면 당연히 선행 나가면 버티는 거고, 근데 이게 발주할 때 초반에 버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김덕현 기수가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댕을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보다도 발주에 대해서 부드럽게 나가느냐, 아니면 살짝 못 나갔을 때 완전히 늦발을 해버리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관건이고, 글로벌 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하나 기수가 장산제왕으로 갈아엎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경주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선행식으로는 경주를 주도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결국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인기 1위 청담제왕이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자, 이 말이 입상하느냐 늦느냐에 따라 배당이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뛴 거 보면 분명히 능력만인데 조교 모습이 뭔가 찝찝하다. 그리고 직전 복귀를 해보면 김동군 기수의 채찍 빠타 기승술이 아니었으면 2위 입상도 쉽지 않았을 수 있다는 복귀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왜 이 내용이 있는지는 이따가 제가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빈틈은 3번 플레이시스트고, 4번 라이언녹, 6번 당대걸작, 10번 브라이트 캣이 9번을 가느냐 빠지느냐의 빈틈을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과는 상감마마, 뭐 글로벌뱅크, 브라이트 캣이 들어왔죠.
4번 라이언록은 승군전이고 여기서 사이즈가 1군 사이즈로는 조금 딸리죠. 예. 4등 플래시 투고 뭐 이렇게 왔네요. 1, 2, 3, 4등이 이렇게 다 왔어요. 그리고 9번 청담제왕은 빠졌습니다. 빠지고 어느 정도 배당이 나왔죠. 자, 한번 경주를 볼까요? 우리가 일단 경주를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경주거리 1400m 1등급 경주 발주대 열리고,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봐봐야죠. 상간마마 5번 김덕현 기수 말 약간 이렇게 약간 버벅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동안에 한 것보다 잘 나왔죠. 상간마마 오고 뭐 문제 없죠. 글로벌뱅크 브라이트캣 그대로 나옵니다. 세 마리. 원래 순발력 좋았던 세 마리가 그대로 쭉 나와요. 네. 일요경마 서울경마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전 경주가 제 생각에는 앞선에서 큰 무리 없이 끝났어요. 예. 3경주 뭐 신부 그거 할 말 있는데 뭐 넘어졌다가 다시 출전시키고 강행한 거 그 말 빼고는 이 앞경주도 오히려 더킹이 졌죠. 예. 앞선에서 가는 말을 못 이겨버렸잖아를 그렇게 앞에서 끝나는 경주들이었기 때문에 앞선의 경주를 풀어가는 말들이 일단 유리한데, 자, 사람들이 야, 상간마라가 선행을 못 갔는데 왔네. 브라이트캣도 뭐 불량주로나 이럴 때 기습 선행해가지고 우승도 하고 막 이랬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세 마리가 요대로 그대로 끝납니다. 그대로 쭉 가면서. 근데 9번 청담제왕 인기 1등인데 왜 이렇게 못 뛰었냐. 자, 청담제왕이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못 뛰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 말이 6등, 5등, 6등, 7등 정도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근데 꼴등을 했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죠. 분명히 그거는 말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개가 꼬이고 이런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말이 좋지 않았다는 건 무슨 컨디션 조절의 문제도 있었을 테고, 평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악벽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청담제왕이 보면 코너에서 외측 사행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측 사행을 하죠. 그럼 김정훈 기수가 말을 다루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이쪽에서 모래를 외곽에서 맞으니까 말이 점점 쳐지고요. 사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김정훈 기수가 채찍 동료를 하잖아요. 오른 채찍으로. 그렇죠. 이렇게 외곽에서 외측 사행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자,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경주는 1군 경주예요. 1군 경주. 나머지 말들이 그렇게 못 뛰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군 경주에서 어떤 모습, 이렇게 악벽이나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이 말을 못 이길 만한 한 마리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심지어 나이가 8살인 다이샨도 잘 뛰게 돼요. 예. 이게 6군, 5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디션 조정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어떤 안 좋은 악벽이나 이런 모습들도 경기에 나오면 안 되죠. 좋은 경기력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기수가 덜 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수를 자꾸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청담제왕을 놓고 했는데 틀렸다고 그래서 청담제왕을 탄 김용군 기수가 안 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욕을 하셔도 됩니다. 김용군 기수 최선을 다했고요. 열심히 탔어요. 채찍 때리고 정말 열심히 타잖아요. 김용군 기수는, 제가 아는 김용군 기수는요, 무조건 어떤 말이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본인의 과거의 실수도 있었고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타요. 뭐 문세영 기수는 자존심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타는 거고요. 뭐 다른 기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경주력이 생각보다 안 나왔죠. 코너에 악벽 있는 모습들, 자, 이 모습들을 이번에만 그럼 이게 나왔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 복귀를 해보면요, 지난번 경주 한번 볼게요. 지난번 경주 출발합니다. 청담제왕이 지난번 경주 1번 게이트입니다. 1번 게이트 말리부 불패하고 뛰었던 경주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뱅크가 나왔는데 경주리 1400m 일본의 청담제왕이고요. 출발했습니다.
글로벌 뱅크가 나오는데 이하나 기수가 선행 강탈식 경주를 하거든요. 안쪽 자, 2위는 두 분들 한번 3번만 볼게요. 장산제왕 안쪽에서 추격하고 3위는 8번만 젠틀.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직지점 경주네요. 청담경 김종준 기수가 2등 했던 경주고, 자, 저 경주에는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자, 1번 게이트가 청담제왕이고요. 중거리 1,400m 1등급 경주 글로벌 뱅크가 나오는데 이하나 기수 장산제왕이 선행 강공을 그냥 펼쳐버리죠,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이하나 기수가 끌려간 건지 아니면 말 가는 대로 막 뛰어라 한 건지 경주는 상당히 빨랐죠. 상당히 빨라고 글로벌 뱅크가 경주를 주도하지 못했어요. 경주가 상당히 빨랐어요. 이번에 뛰었던 경주보다 더 이건 더 빠른 경주거든요. 그때 청담제왕이, 자, 이번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거든요. 외측 사행을 합니다. 이때도. 그렇죠? 김용군 기수가 오른손 채찍을 어깨 채찍도 때리고, 그렇죠? 사행하지 말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컨트롤 해주고, 근데 이때는 안쪽 1번 게이트에 박혀있기 때문에 12번 말하고 이 두세 마리가 막아주는 병풍 역할도 조금 해요. 자, 여기서 보면 많이 기대잖아요. 왼쪽 제가를 많이 이렇게 옆으로 컨트롤 하면서 기수도 왼쪽으로 체중을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외측 사행하는 부분을 많이 제어를 해요. 그렇죠. 고개 많이 돌아가죠, 말이. 청담제왕이. 네. 자, 이런 모습들. 근데 이제 이 말들이 옆에서 막아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 경주는 생각보다 모래를 조금 덜 맞은 부분도 있어요. 예, 어느 정도. 그래서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비슷한 전개는 나옵니다. 예, 많이 쳐지니까 모래는 조금 덜 맞다가 기대고. 근데 이하나 기수가 워낙 빠른 페이스로 경주를 뽑았기 때문에 경주가 뛰면 뛸수록 이쪽에 있던 전체적인 말들의 발걸음이 무뎌지죠. 그쵸? 이게 좀 무뎌지면서 이제 뭐 능력이 좋은 말리브페 같은 경우가 우승을 하고, 이 청담제왕이 마지막에 쭉 몰아서 2등을 하는데 김용국 기수가 여기서부터 채찍 때리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고 플레이시스 투고 있죠. 가까스로 2등을 지켜내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자, 이하나 기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경주가 조금 더 느렸다, 이거보다 더 빠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바닥 추입으로 2위 쉽지 않거든요, 사실.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악벽의 모습들, 코너 기대고 이런 모습들까지 나왔다면 입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예. 이게 복귀입니다, 복귀. 자, 보통 예상 사이트나 막 말씀하시죠. 복귀는 필요 없다. 어떻게 뛸지 어떻게 하냐. 이번에 이렇게 뛰었다고 그래서 다음번에 다른 말들 부중 다르고 게이트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자, 복귀에 청담제왕이 어떻게 뛰었다, 어느 속도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경주력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까지 안 보였던 코너에서 기대는 악벽이 보이네. 이상하게. 그런 걸 복귀를 해놓고 다음번에 뛸 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경주들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이 앞경주들의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앞경주들 보시면 원더풀 루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죠. 제가 영상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또 같이 뛰었던 럭키 소천. 자, 이런 말들 다 인기마입니다. 다 인기마.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말들은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이 편성에서는. 예, 정확한 복귀가 됐기 때문에. 자, 요번에 해서 이제 청담제왕이 이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졸전을 펼쳤는데, 단지 이것 때문이냐라고 말을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게 뭐였냐면 조교 부분인데요. 조교는 보면서 제가 조교를 체크하러 다니고, 저는 이게 서울에 있을 때부터 새벽에 조교를 많이 봤는데, 조교를 체크하고 하는데 고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안 보면, 차라리 안 들었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현장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후회하고 막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게 말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리고 어떤 말은 너무 좋은데, 뭐 기술도 최고라 그러고 막 그런 말들 데리고 갔는데 안 돼요. 입상을 못 해요. 그래서 틀리고, 어떤 말들은 너무 안 좋은 거 같아. 인기만데 잘랐어요. 근데 보란 듯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정말 회의감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조교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말의 숨소리, 뭐 기수들의 움직임이나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순간 불쑥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잡아내고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교 모습은 중요하고요. 이게 실전에서 실제 현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영상을 보더라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조교 모습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다, 실제하고 영상하고 조금 다르다, 뭐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영상만 주로 본 사람은 잘 찾아내기가 힘들다, 뭐 이런 말씀들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교 내용을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금 광범위하고요. 좀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고, 예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예를 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조금 수집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청담 제왕이 조교를 하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일단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청담 제왕인데요. 자, 청담 제왕이 제가 부드럽게 이걸 하려고 맞춰놨는데 이게 또 틀어지네요. 청담 제왕이 33조 첨당 제왕이 조교하는 모습. 네. 김용군 기수가 조교를 하죠. 자, 근데 무슨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시 자세히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으셨나요? 예. 현장에, 조교 현장에 가면 조교를 할 때 기수들이나 관리사들이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끼리 어떤 열심히 어떤 조교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뭐 욕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뭐 보넬리 기수나 뭐 이런 기수들은 휘파람을 불어주면서 그 말들을 이렇게 다독이는 기술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압격마들을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그 부분을 교정하려다 보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조교 말들을 여러 마리를 조교하다 보면 기수들이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기수들은 잘못해가지고 사행하는 악병마 잡다가 말 안 들으니까 때리고 그랬다가 걸려가지고 과태료 물고 기승정지 모은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욕하고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일어나요.
이 청담제왕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김용국 기수가 분명히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쌍시옷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컨디션이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악벽이 잘 제어가 안 된다던가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하는데 이날은 뭐 제가 여기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죠. 예. 근데 딱 들어보셔도 쌍시옷 발음이 나오면서 썩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귀하고 그냥 그리고 조교대 모습이 탄력이 쫙 뻗어나가는 느낌은 안 납니다. 이게 1군만 하잖아요. 청담제왕이 5군 6군이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복귀가 필요 없다, 조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경마를 뭘로 해야 되나요? 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단순히 맞추고 안 맞추고의 결과로만 너무 많은 걸 따지시면 힘듭니다. 예, 힘들고 자 이런 경주도 1번 청담제왕이 인기 1위고 놓고 팔리는데 이게 불안하다고 보면 변수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응원하시던가 아니면 뭐 배당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 용감하게 막 놓고 때려서 뭐 해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가능성이 이렇게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욕심을 조금 부리지 마시고 하는 경마를 하시면 이렇게 생각보다 좋은 배당들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정확해야죠. 매번 불신을 하고 안 될 수도 있지, 인기 1위 빠질 수도 있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10년 20년 해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이런저런 어떤 이유들이 있고 이게 매 경주마다 자기가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주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게 틀렸다고 그래서 기수를 욕하고 조교사를 욕하고 마사회 시행처를 욕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제 1순위들입니다. 이거는 꼭 생각을 하시고요. 이번 주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혹시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경주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 했는데 한 분도 말씀들을 안 하시고요. 경마 예상 방송은 엄청 들으시죠? 마번 막 불러주면 이 말 간다 안 간다 이 편성에선 복병마다 하면서 근데 이렇게 경주를 설명하는 사람들의 방송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경주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경주 예상 자체가 이미 완벽한 분석도 아니고요. 그 결과를 또 분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쵸? 제가 마지막 경주는 항상 풀어드리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마지막 경주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배당이 나오든 어떠든.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실제 이 마번을 압축을 해서 배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마가 어렵거든요. 근데 마지막 경주들 보면 항상 이런 흐름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배당이 나오고 이렇게 설명들을 제가 해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하시면 많은 경주에서 재밌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같이 뭐 즐겁게 해보시고요. 경마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경주 또 특별 경주들 있고 또 재밌는 경주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는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